네, 그 심플 펑션은 이렇습니다. 이 오메가 캘리그래픽 F가 메저러블 스페이스라고 할 때, 요런 식으로 표현되는 함수가 이제 심플 펑션이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요 표현을 살펴봤죠. 요거는 요거는 만약에 이제 오메가가 AI에 있으면은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이제 이러한 함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그 오메가가 이제 0, 1 요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A1을 0부터 0.5까지 요렇게 볼 수 있고, 우리 그냥 그 시계제로 볼까? 시계제는 오메가가 0부터 2파이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 A1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파이까지 이렇게 보고 A2를 파이부터 2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F의 오메가 이러한 함수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그 알파 1의 값을 가지고 또 여기에서 이제 알파 2의 값을 가지는 이러한 어떠한 그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심플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A1이랑 A2, AN 이런 거는 그 서로 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플 펑션에 대한 이제 모양은 요거는 요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인디케이터 펑션은 이제 요렇게 생겼거든요. 뭐 이제 특정 이제 AI에서 그 A1에서 이제 요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는 빵인 뭐 이제 요런 모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A1이 이제 요렇게 이제 쪼개져 있어 뭐 요런 식으로도 이제 가질 수 있겠죠. 요거를 두 개를 더해 갖고 이제 A1이라고 하면은 아무튼 이제 요런 모양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요런 모양인데, 여기에 이제 알파 i를 곱하게 되면은 이 알파 i로 곱하게 되면 뭐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이제 요런 모양이 이제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막 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뭐 요러한 모양이랑 요러한 모양을 이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대충 뭐 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보니까 좀 그러네. 약간 부적절해 보이는 그림이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뭘로 그리지? 요런 모양이랑 대충 요렇게 그립시다. 요렇게 이제 두 개를 더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그쵸? 여기만 1이니까 요쪽 부분에서는 여기가 이제 1이고 얘가 이제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렇게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영역에서는 다시 뭐 요런 식으로 되는 이러한 이제 함수로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그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얘의 함수 모양은 대충 요러한 식으로 이제 네모가 이렇게 꺾이면서 요러한 모양의 이제 함수가 될 겁니다. 이런 거를 심플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제 요렇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오메가에 대한 것만 생략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함수 f는 f-r 메저러블 펑션이다. 요거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는 메저러블 하죠. 얘는 이제 메저러블 펑션이 됩니다. 요건 이제 저번 시간에 했죠.
그럼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조금 지식이 있으면은 메저러블 펑션끼리 이제 더해도 메저러블이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고. 저번에 그거 한 거 같기도 하고. 잠깐만. 저번에 써놨나? 두 함수가 메저러블 펑션이면 곱하고 더해도 메저러블 펑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그러네. 그러니까 어떤 함수 f가 이제 메저러블이면은 요거를 이제 스칼라배 해도 이미 알파에 대해서 스칼라배 해도 메저러블이 되고 요거는 증명은 안 했는데 그냥 외우라고 했네요. 그럼 됐네. 그러면 요렇게 봅시다. 그 얘가 이제 메저러블인 거를 살펴볼 건데 요거는 그냥 그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얘가 메저러블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에다가 알파 1을 곱하면 요것도 메저러블이 되죠. 요거 통째로 또 메저러블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알파 1에 1에 A1 요것도 이제 메저러블 펑션이고 알파 2에 1에 A2 요것도 메저러블 펑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하고 두 개도 메저러블 펑션이 되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을 더해도 다 메저러블 펑션이니까 얘도 이제 캘리그래픽 F, 캘리그래픽 R 메저러블 펑션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갑자기 왜 따지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F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정의를 하고 싶거든요. 요러한 값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려면은 얘가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떠한 그 메저러블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메저러블 펑션 이제 f가 파이나이트한 치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요러한 모양의 이제 스텝이라든가 그럼 이제 그 값이 요런 값이 하나 있고 요러한 값을 갖는 게 하나 있고 요러한 값을 갖는 게 하나 있고 그럼 이제 세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죠. f는 그러니까 이제 파이나이트한 치역을 가진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제 파이나이트 치역을 가지면은 얘는 이제 심플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의 값이 파이나이트한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그 요러한 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러한 표현을 정의를 하고 싶은데 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얘를 정의하기 위한 이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자. 그다음에 함수 뮤는 여기에서 정의된 시그마 파이나이트 메저라고 하자. 그리고 함수는 FR 메저러 펑션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왜 필요하냐면은 요거를 그냥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F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F가 마치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F가 심플 펑션이라면은 F의 이제 뮤에 대한 적분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 되게 이제 그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예를 들어 갖고 F가 우리 이제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떠한 이제 값을 갖는데 A1에서는 0의 값을 갖고 A2에서는 이제 1의 값을 갖고 뭐 요런 이제 값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리고 그 밖에서는 이제 모두 빵이라고 칠게요. 요거는
3이라고 그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인티그럴 f의 d 람다 이렇게 쓰는 거는 4 곱하기 뮤의 a1 플러스 1 곱하기 뮤의 a2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뮤의 A3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그냥 요게 되죠, 바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F가 어떻게 표현되죠? F가 3의 뮤의 아니 뮤가 아니고 1의 A1 플러스 1 곱하기 1의 A2 마이너스 2 1의 A3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심플 펑션 형태로 표현이 된다 그러고 심플 펑션 형태로 표현이 되면은 이제 요거를 그 이러한 방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되게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높이가 다 3으로 똑같고 요 영역에서 높이가 다 1로 똑같고 이 영역에서 높이가 마이너스 2로 다 똑같으면은 이 높이 곱하기 이 영역에 대한 르벡 매저 값이 이제 각각 계산을 하면은 르벡 매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매저여도 상관없고요. 요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또 람다로 쓰고 뒤쪽에는 뮤로 써놨네 내가.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이제 적분을 정의한 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f가 심플 펑션일 경우에라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챕터의 그냥 결론은 f가 만약에 심플 펑션인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정의가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약간 이제 마이너한 내용들인데 좀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요 심플 펑션 f에 대한 표현이 요게 이제 유일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알파의 값이 우리가 이제 같은 값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파이가 서로 이제 모두 달라야 된다. 이러한 이제 가정이 된 게 아니어서 얘가 이제 표현이 유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요렇게 영역 0에서 이제 1 사이에서 다 이제 1의 값을 가지는 이러한 함수를 볼 때 물론 이제 요 이제 f를 당연히 요렇게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뭐 여기 높이는 2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디스조인트하니까 정의에는 별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요렇게도 이제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쓰든지 그거에 대한 이 적분값이 있죠. 적분값은 이제 똑같이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기에 대한 내용은 이게 심플 펑션 f에 대한 표현이 당연히 이제 유일하지 않다. 그런데 요렇게 유일하지 않은 점이 앞으로의 논리 전개에서 이제 별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다. 이러한 내용이고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요쪽에 있는 이론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책에 써 있어서 그냥 갖고 왔는데 다른 교재에 있어가지고 요 이론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고 f가 만약에 요렇게도 표현이 되고 f가 이제 요러한 방식으로도 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거를 이제 그 적분을 하면은
f를 이제 요렇게 봤을 때 f의 d 뮤를 계산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f를 요렇게 봤을 때는 f의 d 뮤의 인티그럴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어차피 이 두 값은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갖고 f가 서로 다른 형태의 이제 심플 펑션으로 표현될 수는 있는데 얘가 이제 지칭하는 값 자체는 이제 똑같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f가 이제 심플 펑션의 경우에는 하여튼 이 예제에서 이제 결론은 f가 심플 펑션의 경우에는 얘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되게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요쪽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명확하고 얘에 대한 표현이 유일하지 않더라도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값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명확하게 되겠죠.